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구나.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얘를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거 뭐 어떤 모양이에요? 위로 블록이죠? 아, 뭐래?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아래로 블록인 함수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겠네요, 얘는. 왜냐면 분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얘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판별식 D를 쓰면 판별식 D는 요거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A 마이너스 3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준영아 그치? 그러면 얘 정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A-2 A-6 이렇게 써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지겠네요. 그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다음 몇 번? 3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2번은 k-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2x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래. 항상 성립하도록. 됐니? 그럼 잘 봐. 첫 번째. 얘들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지금 0보다 크다잖아. 그치? 0보다 크다니까 그림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항상 그림으로 접근해 보시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겠죠.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첫 번째 얘는 무슨 블록?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겠죠. 그럼 k-2가 보다 양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첫 번째 그럼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해보시게 되면 k-2가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4분의 D 써보시면 자 4분의 D 써보면 얘는 반의 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k-2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반의 제곱 요거 곱한 거. 그죠? 자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그죠? 자,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굳이 전개해서 할 필요 없이 여기도 k-2 있고 여기도 k-2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k-2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k-2가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 남는 게 k-2가 남고 마이너스 3이 남으니까 k-5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따라서 이거 풀어보시게 되면 2보다 크고요. K가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라고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3과 4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답이 몇 개? 정수 개수 구하라니까 답이 몇 개? 2개. 그래서 2번을 찍으면 대학을 못 가요. 2번을 찍으시면 대학을 못 갑니다. 준영아! 책 펴라 새끼야. 일어나 스탠드업. 138 펴리. 자 이렇게 쓰시면 대학을 못 갑니다. 왜? 뭘 빼먹었어? 뭘 빼먹었어? 얘들아 여기 봐봐. 얘가 0일 수도 있죠. 예.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k-2가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k-2가 0이니까 저기 써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도 k-2가 있으니까 얘가 0이잖아요. 더하기 x제곱 0 곱하기 x 더하기 3이죠. 그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여기 봐봐. 요 식을 보시면 x자리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항상 여기는 뭐야? 3이죠. 그죠? 그럼 3은 항상 0보다 어때? 그치? 그치? 그러니까 k가 2가 돼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k가 2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 4니까 답이 총 몇 개? 3개 이렇게 써줘야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실수 많이 해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정리하시고요.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 문제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kx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플러스 1. 자, 얘가 모든 실수 x값에 대하여 항상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은 여기 봐. 이게 항상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고 싶대요. 얘들아, 그럼 루트 안에가 루트 형태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 또는 0이 되면 되죠. 0돼도 실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한영아, 필기해라. 용이도.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일단 첫 번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따질 필요 없죠, 얘는? 그죠? 그러면 이거 판별식 쓰시면 4분의 b가 될 텐데, 자, 반의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4k 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이 뭐보다 크다, 뭐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뭐래? 응?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아야죠. 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지? 이거 그냥 실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죠? 교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넘어가시면은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4k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k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4분의 1이 뭐예요?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은 답이 얼마? 정수.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오케이. 자, 4번 해볼게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y는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빼기 1이다 라고 써져 있고,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y는 마이너스 2보다 어디? 위에 있대.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대. 됐니? 그러면 위에 있다는 크다야 작다야? 크다죠. 그죠?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떨 거다? 클 거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겠죠? 그죠? 자, 근데 요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즉 x가 뭐여야겠다? 모든 실수를 만족해야겠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림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 자체가 입참수 그림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A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A가 뭐가 되겠어? 얘가 아래로 몰록인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A가 양수여야겠죠. 그죠? 그럼 A가 양수면 판별식 쓰시면 얘는 판별식 쓰면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죠. 왜? 교점이 안 생기니까요. 예. 그래 안 그래? 교점이 안 생기니까. 그치? 그럼 작아야 되니까 얘 묶어보면 A 곱하기 A-4가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A의 범위를 아니야 뭐야 A의 범위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하면 또 대학을 못 가죠. 아직도 체크하니까. 항상 얘들아 잘 봐. 여기가 미지수면 항상 0인지 아닌지 따져줘야지. 그거 항상 체크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 A가 0이다 라고 해볼게요. A가 0이면은요 저기 좌변에 써지는 식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좌변은 항상 X에 뭐가 들어가도 어떤 값이 나와? 1이 나오죠. 그치? 그럼 1은 0보다 항상 커요 작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A가 A가 0이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하셨나요? 오케이. 네, 정리하세요. 이거요? 겨울방학.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이제 고1 되잖아요. 왜?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지고 대학을 가실 때는 여기서 대학 안 갈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시라는 것과 정시라는 걸 볼 거예요. 둘 중 하나. 언니? 자, 근데 요새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시라는 것, 정시라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1000명을 뽑는다고 해보자 1년에. 예를 들어서요. 한 3000명 뽑거든요 1년에. 근데 100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시에서는 60에서 65%의 인원을 뽑고요. 정시에서는 30에서 35%에서 40%의 인원을 뽑습니다. 웬만한 대학교들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면 정시라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정시는 수능이에요. 수능 성적으로 점수 띡띡띡 나눠가지고 배치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점수에 맞춰가는 거죠. 원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수시에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갈 만한 전형을 제가 써드릴게요. 큼직한 것들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과전. 학생부 교과전형.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 그 다음에 논술. 근데 논술은 점점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고. 폐지요? 폐지요. 안 한다고. 논술로 안 뽑는다. 그리고 논술은 상위권 몇몇 대학들만 논술을 봅니다.
됐니? 그 다음에 논술 또는 뭐 특기지. 이렇게 있는데 봐봐. 니네 인생 얘기야. 자,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보는 거야. 내신 등급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조금 이름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3학년 동안,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1점대의 내신 등급을 받으시면 돼요. 1점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11111, 21111 이런 수준의 내신 점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1학년 때부터 내신 교과 관리를, 그러니까 모든 내신에서 다 잘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 근데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방 학생들이 많이 교과 전형을 많이 보죠. 지방에서 등급을. 왜냐면 서울 수도권만 해도 좀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지방 쪽은 좀 경쟁이 덜 치열하니까 항상 부동의 전교 1등이 있어. 모든 등급을 다 1등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아마 최고의 방법은 얘가 될 거예요. 가장 많이 뽑고 가장 인기가 높을 겁니다. 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뭐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시의 전체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50% 가까이 돼갑니다. 될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한 40에서 50대거든요. 지금을 말씀드리면 40에서 50 정도가 되고 여기서가 한 20에서 30 정도예요. 지금. 그 다음에 논술에서 나머지 쭉쭉쭉 하고. 근데 논술이나 특기자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특목고 친구들 과구나 뭐 이런 쪽, 특히 과학, 경제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얘는 뭐 논외로 치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논술이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안 본다고. 고대에서 여러분들 내후년에 논술을 폐지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를 해요. 논술 안 보겠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상위권 대학교들은 어느 정도 유명한 수도권에 있는 좀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교 31개 대학교라고 치면 31개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될 거예요. 점점. 네, 설명해도 얘기하죠. 아니 정시는 생각할 것도 없어. 정시는 수능 잘 보면 짱이야. 수능 못 보면 망해.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갈 수 있었던 점수대였는데 점점 뽑는 인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정시로 가는 정말 가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교. 근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쉽게 설명을 해줄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 생활비, 예. 말 그대로 종합이잖아. 토탈이니까 교과도 보고 비교과도 본다. 자, 봐봐. 근데 교과라는 것은 등급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과 전형과 여기서 평가하는 교과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는 점수로 잘라. 1점대, 2점대, 너 커트라인 몇 배수 했는데 여기 다 생각해봐야 돼. 1.5등급, 평균 1.5등급 이내라는 뜻은요. 항상 전교에서 몇 등? 1, 2, 3등 안에 든다는 얘기야. 1, 2, 3등 안에.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야. 3년 내내 모든 과목을.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런데 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에 몇 개야? 수백 개가 넘잖아요. 고등학교. 그치? 그럼 그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만 나와도 몇 명이야? 700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과 전형은 점수로 깔끔하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거 있잖아요.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런 데가 학생부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 1.5에서 1.6 등급이에요. 연대 고대는 1.2에서 1.3등급 정도가 되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그리고 다 추천받아서 가는 거거든? 학교장 추천.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생각해봐. 전교 1등 누구 주겠어? 서울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럼 누구 주겠어? 전교 전교 1등. 문과 전교 1등 한 명, 이과 전교 1등 한 명. 서울대. 그 다음에 이제 2등, 2등, 3등, 3등, 연대, 고대 써주고. 그런 거야.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 걔네들. 괜히. 근데 여기 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교과는요. 점수를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조금 좋긴 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점수가 안 되면 무조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럼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비교과에 올인을 해서 교과는 버리고 비교과만 하겠습니다. 미친 거고요, 그거는. 자, 보세요. 교과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돼. 교과, 내신 점수. 뭐 내신 점수 못 받아도 돼. 잘 받으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과는 잘 받아도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자, 그럼 쌤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비교과, 즉 생활 기록부예요. 이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에다가 플러스 뭘 들어가야 되면 자소서가 들어가요. 자기소개서. 근데 이 비교과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비교과에 들어가는 거의 첫 번째가 자율활동 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그 실제 생기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동아리 활동, 뭐 봉사활동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있는 게 자격증. 자격증은 이제 국가 인증 자격증만 돼요. 국가 인증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의 종류가 한 몇십 가지 있거든요. 그 자격증만 쓸 수가 있어요. 학생기록부에. 그 다음에 교내대회. 수상경력이죠. 교내대회 수상경력.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런 것 등등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해왔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얘가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서 면접까지 본 다음에 선발을 하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예요. 그거를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대학생들이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SK나 들어가기 위해서 자소서 쓰고 입사 원서 집어넣고 자소서 쓰고 스펙 관리하고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입시가 바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대 경영 나왔잖아요. 제 친구 애들 요새 취준 하는데 성대 경영이면 나름 3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세 손가락.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네 손가락이구나. 근데 제 친구가 학점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있고 공모전도 1등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45개의 원서를 썼어요. 원서를 회사를 45개 회사를 써서 싹 다 떨어졌어. 깔끔하게. 네. 그게 성대 경영이에요. 성대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뽑혔다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뽑으니까 대학교도 그렇게 뽑겠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뜻은.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자체가 제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자 봐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거를 분명히 쓰게 될 겁니다. 고1 때.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뭐 그냥 말 그대로 생년월일, 주소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성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희망하는 아이의 장래 희망 그걸 기초조사지라고 해서 나눠줄 겁니다.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그거 막 쓰면 안 돼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요. 자, 잘 봐. 교과는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논외로 치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쓰게 될 텐데 기초조사지라는 것을 3월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냐? 예를 들어서 의사예요. 나의 꿈은 의사예요. 자, 의사를 가려면 어디를 지원해야겠어? 당연히 의대를 지원해야겠죠. 그죠? 근데 의대도 수능, 정시로 가는 의대가 있지만 의대도 수시를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교과성을 우수해야겠죠. 근데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학년 때 이렇게 써줘요. 학생기록부대에 1학년 때 장래희망 의사, 2학년 때 장래희망 의사, 3학년 때 장래희망 의사. 그럼 얘는 의사만 몰빵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장래희망, 자기의 직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소서에다가 녹여 써야 되고 그 자소서를 뒷받침해주는 바꿔서 얘기하면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지 않게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해왔던 생기부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면접이고 면접에서요 새로운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자소서랑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보고 물어봐요. 그냥 이런 활동했었는데 이런 활동할 때 너는 어떤 점을 느꼈니?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가서 그 자소서랑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어버버버해요. 그래서 그 구라지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의사야. 의대를 지원했어. 교과 성적도 괜찮아. 의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막 봉사활동 안 나갔는데 봉사활동 나간 것처럼 막 써놨어. 나머지는 다 진실인데 그거 하나만 구라해. 근데 면접관이 딱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럼 봉사활동 나갔을 때 어떤 거 했니? 이 봉사활동 나갔을 때 어떤 점이 좋았니? 어떤 점이 그랬니? 뭐 이런 거 물어봤어. 근데 거기서 어버버버 대답 못해.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그냥 구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데. 그치?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꿈이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꿈이 의사예요. 그러면은 자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뽑는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겠어?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계기가 있었어야 될 거고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 그런 건 이제 자소서에 다 쓰게 될 텐데 의사가 되기 위해 했던 계기 그 다음에 자율활동 그럼 학교 생활에서 내가 이 직업을 대학 직업을 갖기 위해 의대를 지원한 거잖아.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했을 거 아니야. 관심사, 관심, 흥미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녹여서 써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벼락치기로 되냐?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생기부는 1년 단위로 마감이 돼요. 그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학년 때 생기부는 올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 수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이죠. 아까 그 교과 선생님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전에는 학생부 다 개판 쳐놓고 수능만 잘 봐서 가는 게 됐었어. 근데 그게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시로 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아이들. 됐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를 했어요. 자, 의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요것만 잘 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생기부에서 동아리 활동 뭐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학교를 지금 고등학교가 배정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지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왔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의사입니다. 꿈이 의사예요. 동아리, 어떤 동아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죠. 과학연구반. 동아리, 과학학술반. 있어요. 고등학교 가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연구반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죠. 생명과학연구반 동아리. 자, 그 다음에 또 의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이 필요해요? 봉사 정신이 필요하죠. 그럼 봉사 동아리.
이런 거. 됐어? 근데 니네가 뽑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원서를 받았을 때 생각해봐. 근데 자 꿈이 의사 1학년 때도 의사, 2학년 때도 의사, 3학년 때도 의사야. 근데 동아리를요 3년 내내 축구부 했어. 축구부 했어. 축구부에서 주장으로서의 리더 막 했어. 자, 만약에 꿈이 축구 선수였으면 좋은 게 보겠죠. 만약에 장래에 축구 선수야? 그런데 동아리가 축구부야. 1학년, 2학년, 3학년. 좋은 거지. 근데 의사야. 근데 여기다가 축구부야. 그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고1 들어갔을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꿈이 뭘까?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뀔 수 있어. 당연히 바뀔 수 있어. 왜? 나도 바뀌었거든. 아니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17살인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네가 평생 먹고 살고 뭐 할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바뀌는 경우는 왜 바뀌게 됐는지 계기만 잘 서술을 해주면 돼. 원래는 꿈이 이거였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계기 없이 그냥 바뀌었어요. 이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생기부를. 알겠니? 알겠어? 그럼 봐봐. 자, 이런 거야. 생명과학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들어갔어요. 자, 이런 거 동아리 활동했고 봉사 활동 어떤 거 해야겠어? 만약에 자기가 꿈이 의사라고. 관심사가 내가 의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봉사 활동 어떤 거 해야겠어? 수술 활동을 해요? 보건소. 그쵸. 보건소 같은 데 가서 봉사. 아니면 뭐 독거노인 이런 거 봉사.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봉사.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꿈이 의사예요. 근데 봉사활동 헌혈. 근데 헌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왜냐면 헌혈 한 번 하면 봉사 시간 한 4시간 정도 나오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거. 아니면 의사인데 봉사활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방송부 활동 이런 거 했어.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아이는 진짜로 의사가 되기 위한 건지 아닌지를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자 꿈이 요리사 꿈이 그래서 요리사나 뭐 이런 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품 영양학과 이런 걸 썼다고 해보자. 어떤 아이?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어야지 어필이 되겠을까요? 학창 시절에. 그쵸? 뭐 제과제빵 동아리. 아니면 제과제빵은 자격증도 있으니까 자격증 따도 돼.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니까 생기부에 쓸 수가 있다. 아니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 그럼 되죠. 양식 조리사 자격증. 되고. 그러면서 뭐 교내 뭐 요리 대회는 없을 테니까 교내 대회 이런 거 말고 독서 같은 경우도 책을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읽었다라는 거를 생기부에 다 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걸 몰라. 그거는 1학년 때부터 흔히 말하는 빌딩을 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해가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을 못 써줘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써줘. 생각해봐. 30에서 35명이야, 얘들아.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이 그럼 이 생기부 보면 두껍잖아요. 그걸 다 쓴다고 생각해봐. 그걸 다 일일이 꼼꼼하게 다 예를 들어서 하연이는 이랬으니까 하연이가 이랬어서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하고 쓰시겠냐고.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억울해. 내가 활동한 거, 내가 활동했는데 활동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억울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관심을 꾸준히 갖고. 그게 물론 메인은 아니에요. 그걸 매일 해야 되냐? 아니죠. 당연히 공부가 메인이야. 공부하면서 매일 하면서 이런 거는 1,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시즌별이 있어. 뭐 3월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학과 한 5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이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자꾸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2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오빠들,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이미 1년 끝났어. 날라갔어. 고3들 더 날라갔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진로와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영향가 없는 활동을 하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구 선수가 의사가 꿈인데 축구부 한 것처럼 대외 활동을요 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1 학생들이 오래 가르쳤던 고1 친구들이 대외 활동 때문에 진짜 바쁘고 진짜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자기가 한 거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런 결과들을 표출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 막 새벽까지 막 뭐 공모전 한다고 교내 대회 한다고 막 뭐 UCC 한다고 애들 막 새벽까지 새벽 4, 5시까지 막 해. 막 했어. 근데 정작 자기의 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대외 활동을 해도 내가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요. 자, 광고 예를 들어서 또 해볼까요? 요리사 뭐도 있어. 광고 하는 게 꿈이야. 뭐 크리에이터가 꿈이야. 그러면은 뭐 해야 돼? 대외 활동이라고.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도 있어. 뭐 홍보 이런 거. 동아리도 뭐 광고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홍보 동아리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자기는 작가가 꿈이에요. 작가가 꿈이라서 동아리 어떤 거예요? 뭐 국어 동아리, 국문학 동아리 뭐 이런 거. 국문학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주시면 좋겠지만 그거 알아서 써주는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형태가 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작가가 꿈이에요. 작가가 꿈인데 동아리 1, 2, 3학년 내내 축구부였어. 그러고 나서 면접 때 물어봤어. 그럼 자네는 왜 작가가 꿈인데 왜 동아리 활동을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실제로. 아빠 면접 관계. 그럼 지수 뭐라고 해요? 축구 만화 그리려고요? 이럴 거야? 축구 만화 그리려고요?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핵심으로 뜰 거고. 근데 못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친구들이야. 자, 교과도 하나 얘기해 줄게. 교과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봐. 점수가 올라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애가 나을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애가 나을까? 당연히 올라가는 애가 좋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과를 1학년 때 만약에 3등급이었어. 주요 과목들이 3등급이었어. 내신이 1학년 때. 그런데 2등급이 됐어. 2학년 때. 그리고 마지막에 1학년 때 몇몇 1점 몇 등급이 됐어. 자, 면접관들이 보기에 어떤 거야? 얘 열심히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얘 1.5등급 안 돼? 잘라. 이게 아니라고. 교과에서처럼 점수에서 이 새끼 1.5등급도 안 되는데 우리 학교 지원했네? 잘라. 이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3등급으로 시작했는데 2등급으로 올라가고 1등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인 인상만 심어주면 교과에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량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질을 보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에요. 알겠니? 그러면서 자소서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제가 1학년 때는 조금 방황기를 겪다가 이러면서 학업 자소서가요. 크게 세 가지 쓰는데 학업 관련해서 자소서 하나, 천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외부 활동에서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의 뭐 개인적인 거 뭐 하나 이런 거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2개 들어간다고. 학업이랑 이제 학교 활동, 미국 활동 이런 것들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별, 개별 이거. 그러면 학업에서 만약에 이런 성적 공표를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학업에서. 제가 1학년 때는 진로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뭐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해서 사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2학년 때 장래희망이 의사에서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의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골의사 뭐 박경철 씨 뭐 이런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의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렸다라고 하면 완벽한 거죠. 뽑는다. 알겠니? 지수 작가가 꿈이라 국문학. 그러면 국문학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그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여유 있잖아 아직. 지금 여유 있잖아요. 여유 철철 흐르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뭐 하고 뭐 바빠? 요새 시험 기간이야? 아니잖아. 근데 쌤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한 연말 지나기 전에 그 종이 하나 해가지고 할 건데 이 학생부 기초조사를 우리 학원에서 우리가 관리해 줄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이거를. 뒷바라지. 뒷바라지죠. 근데 왜? 니네 못 하거든. 이거요? 학생부 니네 관리하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신경 쓰신다 하잖아. 그거 신경 쓰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쌤이 해주셔요? 아니요, 저 있어요. 여기 다 교육 그룹 안에.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고 굳이 뭐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 혼자서 생각한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이 멘토 선생님들이나 나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그게 구체화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문학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의학이 하고 싶어요? 뭐가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사회과학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빌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그거를 혼자서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생각조차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조사를 할 건데 윈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혹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거를 자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찾아보고 네이버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게임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색도 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자꾸 관심 있는 분야에 검색을 해보라고. 알았어요? 논술을 안 하고 논술을 아니 논술도 논술이 있죠. 있는데 줄어든다고요. 이런 것을.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시험을 쓰신 시험 이게 그냥 그거야?